160쪽부터 부동산 등기제도의 의의가 나와 있는데요. 물권의 공시제도 오른쪽 보시면 부동산 등기제도의 기능, 등기제도의 목적 이런 것들은 민법 물권편에서 같이 공부를 하시게 될 거예요. 민법 물권편에서. 그래서 11월 달에 했던 걸 다시 한번 확인할 건데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될 겁니다. 우리 공시법령은 다른 법과 마찬가지로 헌법에서 도출한다고 했죠. 헌법에서 도출한다라고 했습니다. 헌법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국가의 통치 구조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국민의 기본이 되는 권리, 기본권이 들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도출되는 법이 바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간정보법은 통치 구조에 관한 법이에요. 통치 구조에서 통치권이라는 권력이 도출되고, 통치권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가 바로 전 국토가 될 테고, 전 국토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해서 수집 등록 관리하는 제도가 바로 지적제도라고 했죠. 그래서 이 공간정보법은 통치 구조에서 도출되는 법입니다. 이 기본권은 현대 자본주의 국가에서 굉장히 중시되는 기본권이 있다고 했죠. 재산권이라는 기본권이 있었고, 이 재산권 중에서도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굉장히 고가의 재산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동산 권리에 관한 정보가 수집되고 등록되고 그리고 관리되고 궁극적으로 주권자인 국민에게 그 정보는 공시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 부동산 권리에 관한 정보는 어디에다가 수집 등록 관리 공시한다고 했습니까? 부동산 등기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부동산 관리에 관한 정보가 수집 등록 관리 공시된다고 했죠. 등기부를 관리하는 국가기관은 사법부가 될 텐데, 사법부는 별도의 등기소를 설치해서 이 등기소에서 등기부를 관리한다고 했죠. 여기에 적용되는 법률이 부동산 등기법으로서 우리 시험 12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서 부동산 권리에 관한 정보들을 수집 등록 관리하게 될 텐데요. 이 부동산 권리에 관한 정보는 부동산에 관한 정보도 있을 테고 권리에 관한 정보도 있을 겁니다. 여기서 주된 정보는 권리에 관한 정보예요. 권리에 관한 정보. 먼저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보시면, 부동산에 관한 정보는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죠? 부동산 표시에 관한 정보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 두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건물의 표시와 건물 표시에 관한 정보와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 건물 표시에 관한 정보는 건물 등기부에 기록이 될 테고,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는 토지 등기부에 등기가 되겠죠. 건물 표시에 관한 정보는 건물의 소재, 건물의 대지 지번, 건물에 뭐가 있습니까? 종류, 건물의 구조, 건물의 면적. 요 다섯 가지를 건물의 표시에 관한 정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외웠죠. 소, 지, 종, 구, 면. 이렇게 외웠죠. 등기부에서는 이 세 가지를 건물의 내역이라는 칸에 종류와 구조와 면적을 기록하게 됩니다. 건물 내역이라는 칸에 종류, 구조, 면적을 기록하게 돼요.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는 소재, 지번, 지모, 면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지, 지면 이렇게 암기를 하신 적이 있죠. 소지, 지면. 그렇죠. 그래서 소지, 종구면, 소지, 지면 이렇게 암기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부동산 표시에 관한 정보는 등기부의 제목을 표시하는 부분에 기록한다라고 했고요. 표제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표제부에 기록되는 등기들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객관적 사실만 기록이 된다고 해서 사실에 관한 등기, 사실의 등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어디까지나 부수적인 정보고, 주된 정보는 권리에 관한 정보를 의미한다고 했죠. 권리에 관한 정보를 의미하게 될 겁니다. 권리는 어떻게 나눴습니까? 가장 본질적 권리인 소유권과 소유권에서 도출되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로 구분했죠. 소유권 이외의 권리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정보라 하면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권리에 관한 정보에서 정보라 하면 민법에서는 발생, 변경, 소멸을 의미하지만 우리 등기법에서는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죠? 보전,
그 다음에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처분, 제한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기서 권리에 관한 정보에서 정보로 하면 보전,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처분, 제한을 의미합니다. 이 보전의 의미는 존재하는 소유권을 보호한다는 뜻이죠. 설정은 만들어서 정해준다는 뜻입니다. 한자로 이렇게 쓴다고 그랬죠. 만들 설자에 정할 정자를 써서 만들어서 정해주는 거. 이전은 한자로 이렇게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이자는 옮길 이자고 전자는 구를 전자예요. 내가 가진 권리가 전부 다른 자에게 굴러가서 이전되는 거. 이것을 이전이라고 불렀고요. 변경은 내용이 바뀌는 거, 소멸은 없어지는 거, 처분 제한은 처분 권능을 제한하는 거. 이렇게 6가지가 바로 권리에 관한 정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때 이 보전은 소유권에서만 쓰는 용어죠. 설정은 소유권에서는 쓸 수 없는 용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소유권에 관한 정보, 즉 소유권 보전, 소유권 이전, 소유권 변경, 소유권 소멸, 소유권의 처분 제한은 등기부에 어디에 기록한다고 했습니까? 첫 번째 구성 부분인 갑부에 기록을 하게 됩니다. 갑은 첫 번째라는 뜻이고 구는 구성 부분이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정보 뭐가 있죠? 소유권 이외의 권리 예를 든다면 전세권을 예로 들겠습니다. 전세권 설정, 이거는 전세권에 쓸 수 없죠. 소유권에서만 쓰는 용어예요. 이거는 소유권에서는 쓸 수 없는 용어죠. 전세권은 쓸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 전세권 이전, 전세권 변경, 전세권 소멸, 전세권 처분 제한. 즉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설정,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이전,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변경,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소멸,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이 처분 제한은 등기부에 어디에 기록한다고 했죠? 두 번째 구성 부분에 기록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두 번째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등기부는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등기부는 부동산 등기부니까 부동산이 우리 등기법에서는 건물과 토지 두 가지만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등기부도 건물 등기부와 토지 등기부 두 가지만 우리 등기법에서는 법에서 정해놓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법정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등기법에서 인정하는 등기부의 종류는 몇 가지라고 했습니까? 두 가지. 그런데 이 건물 등기부는 공시기능의 편의를 위해서 일반 건물 등기부와 집합 건물 등기부로 나눠서 편제해서 관리한다고 했죠. 이거는 별도의 등기부가 아니라 똑같이 건물 등기부예요. 그래서 등기부의 종류는 세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때 일반 건물 등기부와 토지 등기부는 기본 구성이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합 건물 등기부는 표제부, 갑구, 을구가 변형된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요것이 출제되는 등기부고 요것과 요것은 출제되지 않습니다. 집합 건물 등기부가 상급의 문제로 어려운 문제로 출제가 한 문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여기서 등기소는 등기관과 기업 구별을 하셔야 되는데 이 등기소는 뭐라고 했습니까? 등기소는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등기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을 등기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등기소는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 또는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국가기관, 등기관은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국가공무원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이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을 등기소라고 얘기하는데 셋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등기소라는 명칭을 가진 국가기관. 그렇죠. 등기소라는 명칭을 가진 국가기관. 또 하나는요, 지방법원 안에는 등기국, 등기과라는 부서가 있다고 그랬죠. 등기국, 등기과라는 부서가 등기사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등기국, 등기과라는 부서를 가지고 있는 요 지방법원도 넓게 보면 등기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